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3차 사전 청약이 22일부터 하남 교산, 구리 갈매 역세권 등 청약을 실시합니다. 뉴홈은 정부가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인데요.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두 차례 사전 청약을 실시했으며 동작구 수방사 일반 공급은 역대 최대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은 하남 교산, 안산 장항, 마곡 10-2, 구리 갈새 역세권,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등 9개 지역에서 총 3,295가구가 공급됩니다. 사전 청약 유형은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선 나눔형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 마곡 10-2 등 1,152가구가 공급됩니다.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 분양가로 집을 분양받은 뒤 5년간 의무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나눔형은 청년,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됐고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에서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 갈매 역세권, 군포 대야미, 남양주 진접 2에서 919가구가 공급됩니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입주자가 6년 거주 후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서 그 집 감정 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추가로 4년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구리 갈매 역세권,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등 1,225가구가 공급됩니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기준 6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2억에서 4억 원대로 69에서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에서 5억 원대 수준입니다. 선택형의 전용 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월 50에서 60만원대입니다. 오는 22일 일반형을 시작으로 25일 나눔형, 26일 선택형, 27일에는 서울 마곡 10-2에 대한 사전 청약 공고가 실시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한 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340건으로 전체 거래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7월에 비해 신고가 거래량 자체는 소폭 줄었지만 분석 시점 기준 거래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이 두 자릿수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신저가 거래 비중은 0.98%로 2021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제주가 유일했습니다. 신고가 상승액 상위 50개 아파트 중 66%인 33개의 아파트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외에는 부산의 10곳, 경기 5개, 대전과 대구 각각 1개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가 거래량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저가 거래량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신고가 상승액 1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3차 161제곱미터인데요. 이전 최고가는 2019년 11월 36억 원에 거래된 것이며 지난달에 53억 원에 손바뀜되었습니다. 신고가 상승액 2위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241제곱미터입니다. 이전 최고가는 2021년 9월 8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지난달 10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도심 생활권의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택 상향 이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게 되면서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아파트 매매가 역시 높아지면서 도심 생활권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 8천만 원으로 서울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며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들 간의 큰 가격 격차는 자산 불균 등의 주요 요인이자 주택 상향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힙니다.
전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0.4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니계수는 2020년 10월 0.462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0년 12월 0.416포인트까지 떨어졌으나 올 들어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격차가 다시 커진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연령층이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 추이도 이들의 부담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8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가격은 0.1% 상승해 전월 대비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월 상승세를 보인 이후 6월부터 내리 하락세를 나타냈던 전국 집값이 7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선 점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해 집값이 조정기가 있었지만 올 상반기를 거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서울의 경우 85% 이상 회복된 분위기를 감안하면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는 게 쉽지 않다며 비단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 등으로 선택지가 줄어든 데 따른 전월세 상승세 상황 역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대신 선택해오던 빌라 등의 전세 사기가 늘어난 점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선택지를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빌라 전세 수요가 소형 아파트 전월세로 이동하며 아파트값의 오름세도 영향을 미쳤고 월세 비중도 예년에 비해 늘어나며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커지게 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2조 2637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기간 허그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 6512억 원을 갚아줬는데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2442억 원으로 회수율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져 올해는 1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증금 회수율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전세 사기가 올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이다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 아파트 가격 반등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 전국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자산 축적을 통한 주택 상향 이동이나 갈아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상향 이동이 더 어려워진 구도가 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